자, 월요일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주챔쇼가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거리가 느껴지네요. 괜찮으시죠? 여기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 오늘은 다시 시장이 가치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제가 얘기했듯 중소형 가치주를 좀 우선적으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지금 시장은 오늘 수급 흐름만 봐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월 초부터 해서 뭐 8월 말부터도 계속 얘기 드렸고요. 9월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반도체 쪽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은 컨택트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급 흐름을 확인해 보면 오늘 아침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기관도 개별적인 기관, 연기금이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나라고 봤었을 때 역시 코스피 우량한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주 공시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 업황 회복에 대한 대장이 가면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신호인 설비 투자 쪽이 이 반도체 수주를 통해서 아마 좀 긍정적으로 요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여기 삼성전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오늘 자동차 쪽에 수소 쪽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조금 보이는 성의 뉴스의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하청 업체인 모비스, 그리고 만도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그 수주라든지 신호가 많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쪽에서도 아주 좋은 수급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 이유는 차익 실현이 좀 병행되고 있는 역시 언택트 쪽에 있는 바이오 쪽의 이런 수급들,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 쪽에 강세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자본이 일시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관도 이전에 있었던 시세 차익 세력이 결국 말 그대로 시세를 주는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신 쪽 그리고 외국인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코스닥이 오늘 지수의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차익 실현은 이전에 고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서 위주에서 매물 실현이 되면서 조금 이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역시 언택트 내려오는 말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말을 올라타는 컨택트 쪽에 시선을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그 대표적으로는 국내 굴지의 IT 반도체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4차 산업 우리가 전제로 봤었을 때 향후 우리가 2021년이나 미래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은 역시 4차 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전체가 4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핵심은 역시 반도체에 있습니다. IT 쪽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융합됨 발전이 말 그대로 4차 산업의 시작과 같은 흐름이니까요. 이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회복세, 지금 현재가 경기가 확산 국면에 상승 국면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지금은 올라왔던 이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상승 국면의 전환이 아닙니다. 회복기로 보는 게 맞고요. 역시 이 회복기에 지금 더디고 이 지금 불확실한 느낌은 어디서 오고 있냐라고 하면 역시 코로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경기적인 말 그대로 실물에 대한 금리라든지 뭐 전반적인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소비 축에 대한 부분이 역시 지수, 말 그대로 선행지수인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갭이 벌어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조금 위로 올라가는 상방에 대한 느낌이 조금 소폭 약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지 큰 틀의 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소비와 이 금리에 대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갭을 메꾸기 위한 시장의 조정은 있겠지만 역시 방향성은 전환되기 어렵다.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국면은 아직 상승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역시 이 회복기에
1차적인 신호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많이 보는데 그 경기 부양책은 국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불확실성에 있지만 국내에 영향을 주는 부분 미국 시장도 역시 조정 국면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이미 많이 실현됐었고 그 부양책을 일단은 멈춰야 된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주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미국도 소비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악세,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의 그 갭을 메꾸고 있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역시 조정 국면은 있겠지만 이 하락으로 이전 코로나보다 더 깊은 하락으로 막 금융위기가 온다던가 뭐 그런 상황으로 갈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 있고 하락 국면은 맞지만 금리가 인하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꾸준히 아직 준비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오는 측면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정 국면은 좀 있더라도 그 자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제가 얘기 드렸던데 컨택트,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그리고 장비 쪽으로 하반기를 준비한다라면 큰 수익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역시 중소형 가치주, 가치의 흐름,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아래쪽에서 그 가치보다 내려와 있는 측면 말 그대로 반도체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본질적인 가치와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신호는 역시 설비 투자 쪽입니다.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기대해봐도 좋다. 이런 측면에서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에서 역시 4차 산업 쪽 위주의 편입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나 바이오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실물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우기 위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맥스를 11만 원 주고 샀는데요. 네네. 20%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네.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서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주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같은 것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맥스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오늘은 그래도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뭐 경기 민감주 쪽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쪽이니까요. 추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높은 데서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구간에 사서 이제 조금 내려오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나요? 뭐 화장품이요. 화장품이요. 네네. 그냥 뭐 돈도 잘 벌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문제는 뭐냐라면은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소비, 네. 방금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소비 시장이 아직까지 우리 위축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네. 소비하기도 어렵고 돈 벌이는 좀 없고 기업도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역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정 국면에 아직까지 상승 쪽으로 전환되기가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고요? 네,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가격이 굉장히 아래쪽에 산 거지 높게 산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이 회사는 2015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2018년도 때 고점 가격이 한 16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하락 국면이 언제부터 왔냐면 2015년부터 이렇게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수는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뭘까요? 코로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물가도 싸고 네. 뭐 금리도 낮고 소비도 안 되고 이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그죠? 네, 좀 활성화돼야 마음이 되는 편하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네. 회복세로 오고 있는 단계고 주가 이제 우리 지수 다른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뭐 소비주 같은 쪽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어서 그 갭을 좀 메꿔야 돼요. 위쪽 많이 올라간 건 좀 내려오고 이 밑에 있는 민감주 쪽이나 뭐 소비 쪽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위쪽에 있는 건 좀 내려오고 그럼 얘는 올라갈 거란 얘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들고 가셔가지고 목표가를 한 13만 원까지 보세요. 아래 내려간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정은 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목표가 13만 원 네. 드릴게요. 근데 가까웠게 사면 안 돼요? 네,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비싸게 매수하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만도요. 만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500원에 30%인데 여태 물렸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전 회수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멘토님한테 의논 좀 하려고요. 아, 네네. 오늘 이제 강세 보여서 이제 조금 네. 수익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만도 3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물려있다가 드디어 이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들고 가도 되는데 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또 내려오면 또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대 왔다라고 하는데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주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본전 와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하고 네. 네. 너무 근데 막 지금 본전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팔아야 되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또 빠지면 또 우울해지실 건가요?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우울하기는 해도 뭐 견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어퍼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네. 2차 산업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좋을 때는 2차 산업 시기 때였어요. 말 그대로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그때 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합쳐지면서 4차 산업으로 가는데 이 만도가 거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었지만 이제는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이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쪽에 새로운 4차 산업 쪽에 맞는 부품 생산 쪽으로 초점을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실적은 최근에 좀 좋지는 않았어도. 근데 지금 뭐 짧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만약에 오르면은 뭐 오중간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짧게 보겠다라면 33,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저는 저라면 길게 좀 끌고 가서 내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좀 가져가서 좀 수익도 좀 보고 기간 쪽으로 좀 더 길게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네. 원래 만도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 이 회복기로 가고 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네. 원래 방향성이 이렇게 회복기로 가던 흐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락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41,000원대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41,000원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41,000원까지 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매도하지 말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가치적인 투자로 봤을 때 41,000원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수익으로 좀 만족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지금은 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 의견은 제 생각은 41,000원까지 들고 가면서 내년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뭐 내년까지 기다리는데 그 전에 41,000원이 오면은 이익 실현을 가져가면은 좀 더 좋은 수익이 될 것 같으니까 목표가 41,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그냥 손절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그냥 네네.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전화 들고 갈 것 같아요. 예,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냥 가지고 들고 갈까요? 있다가 41,000원 오면은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익 잘 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보면서 목표 주가 41,000원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BGF 리테일. 네, BGF 리테일이요. 네, 16만 8천 원에 30%가 있습니다. 네, 16만 8천 원의 비중 30%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뭐, 거래도 많이 안 되고, 막, 올라가다가 바로 실컷하겠네, 이거. 네네, 이제 현재가가 12만 원대라서 좀 많이 내려왔네요. 예, 오래됐어요. 예. 아,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네. 대응 전략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BGF 리테일을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편의점 요즘 핫한데 뭐 주가 안 올라가죠, 그죠? 이 편의점 관련주잖아요. 예. 네, 근데 핫한데 안 올라가는데 이거 한 5, 6월 달에 사셨나요? 그거 좀 더 되지 싶어요. 아, 그래요? 뭐 가격대로 보니까 한 5월 달, 6월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때 뭐 편의점 관련해서 이슈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네.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네. 원래 이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시장에 이제 뭐 이 주가 자체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GF 네. 리테일이 뭐 돈을 네. 못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네. 이 회사의 이제 국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하락 국면이 전환된 지가 작년이었거든요. 2019년도.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2019년 때 방향성이 꺾이면서 아래 내려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5, 네. 6월 달에 바꿔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보통 시장에 관심을 끌고 TV에서 많이 언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면은 내려가고 있을 때 얘기 안 해요. 올라가고 네. 있고 막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BGF 리테일은 이전 2019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위쪽으로 상방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락 국면이 시작된 지가 그래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올라오십니까? 네,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네, 하락 국면은 시간이 보통 1년 6개월 이상 정도 2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실적은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수혜를 본 입장이지 손해를 본 입장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 시간적인 예. 요소는 있겠지만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비중이 다만 조금 이미 30%라 지금 네. 더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네. 오히려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한 14만 원대 올라오고 난 뒤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절할 수 없는 가격대고 회사가 네. 나쁘다라면 비중 축소를 드리겠지만 회사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 축소하지 마시고 14만 원 올라오면은 그때 전화 한번 더 주시면은 전략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예, 계시길 예.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편의점주 실적 전망이 괜찮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좀 가져가 보시고요. 14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C 산립. 네, SPC 삼립이요. 예. 네, 74,200원에 10%예요. 네, 74,200원의 비중 1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건지, 어떨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주가가 이제 바닥 쪽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네, 이제 네.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세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SPC 삼립도 74,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뭐 74,000원 같으시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예, 뭐, 얼마 안 됐어요. 네네.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 기다렸던 만큼 좀 더 사셨고 한 4, 5월 달에 사신 거죠? 예,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 지금 저점이면 추가 매수 좀 더 해서 빨리 나올까 싶어가지고요. 왜 빨리 나가야 될까요? 수익 나면 좀 챙기셔야 그래도 되는데. 하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만큼 그냥- 방금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도 똑같아요. 2015년부터 밑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도 네. 하고 제빵 쪽으로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있고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들이 있고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막 겁내시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네. 기회비용으로 지금 현금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 전제 조건은 매도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올라오면 오늘 하지 마세요. 내일 시장 방향성 좀 확인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며칠 뒤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가 매수 진행은 가능한데 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72,000원 오면은 이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72,000원이요? 72,000원이요. 예. 네, 그 선택을 하고 빠르게 매도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니까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2,000원 목표가 드리고 다만 내일 시장 흐름 확인하고 한 이틀 뒤에 사도 되니까 방향성 확인하고 사자고요. 한 목요일쯤에 내일 만약에 내려가면 아래에서 사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월화수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시장의 방향성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흐름 확인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추가 매수하시고요. 72,000원에서 꼭 잘 매도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솔 테크닉스요. 네, 한솔. 네네. 매수가는 7,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인데요. 네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아,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솔 테크닉스 7,7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솔그룹주는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아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좀 맞춰져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네,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추세 종목이에요.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 하셔야 되는데 급등은 크게 나오진 않고 방향성대로 이제 좀 가다가 돌파 자리 좀 나오면 갑자기 좀 거래가 좀 늘어났다 또 천천히 올라가고 조정도 좀 있고 그런 흐름이라 전반적으로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고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차익 실현 냈다가 다시 사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LED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맞는 분위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 테이펙스 계열사들 쪽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폰이나 전방산업 그리고 수소, 그리고 소재, 화학 전반적으로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도 역시 LED 조명도 결국은 이 뉴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말 그대로 생활권에 대한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역시 태양광을 통해서 LED 조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적도 역시 양호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최근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끌고 가고요. 방향성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은 제가 녹색 선을 이렇게 끄었잖아요. 그죠? 예. 방향성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는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각도를 조금 한 1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4,000원에서 네네. 한 15,000원대는 돌파할 네, 수 한 그 있지 정도 않을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000원짜리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있고 약간 조정 국면이 올 수 있으니까 14,000원짜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아서 더 길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4,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쯤에는 한번 1차 일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전 DPC를 지금 2만 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빅히트 상장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DPC를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DPC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빅히트 상장 때까지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빅히트 때문에 DPC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낮은데 저 밑에 샀으면 차익 실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상장에 대한 이런 관점일 것 같아요. 최근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IPO의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서 뭐 네. 좋은 쪽으로 가니까 DPC도 역시 뭐 넷마블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잖아요, 그죠? SK 바이오팜을 예를 들면 SK가 그 영향으로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장 이후에 SK 바이오팜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일부 나왔지만 SK 바이오팜은 올라갈 때 SK는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장외 시장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 DPC보다는 넷마블이 강하고 넷마블이 게임주 시장 업황 뭐 콘솔 게임에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데 그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그 DPC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DPC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손절가도 드리고 올라오면 목표가도 드릴 테니까 대응을 하세요. 올라오면은 21,000원대에서 그냥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익 실현을 가져가고요. 아래로 꺾일 것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18,2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결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방향성에 따라서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정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DPC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또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FST요. 네네. 24,8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2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앞으로 대응 전략 궁금하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FST 24,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아니시긴 한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뭐 IT 반도체 쪽은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팔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회사도 괜찮고요. 회사는 괜찮은데 최근에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회사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서 올라왔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오고 차익 실현이 위에서 일단 나왔어요. 나오기는. 워낙 고점으로 갔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시간적인 조정으로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방향성을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좀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제한적일 거예요. 제가 판단해. 한 번은 위쪽으로 갔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눌렀다가 시간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 방향성, 지금 이 방향성이 차익 실현이 있고 난데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 전환된 게 아니거든요.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끌어주고 눌러주면서 저점에 바닥 신호 위쪽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가야 탄탄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한번 시세를 주면은 저는 한 28,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세 한 10% 정도 수익 될 것 같은데 한 28,000원짜리 왔었을 때 이익을 실현했다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바닥 확인하고 돌아가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응은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가격이 싼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고 현금 확보하시고 나중에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하고 다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목표가는 28,000원 잡으시고 단기 수익으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도체주 전망은 좋긴 한데 이 종목은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000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음에 아래에서 한 번 더 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맞으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1,100원. 네, 51,100원의 비중은요? 한 10%. 네, 10%.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네. 더 좀 갈 수 있나, 내려가나, 매도해야 하나, 매도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은 5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삼성전자 관련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5G 대한 부분들 통신 장비에는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서진 시스템 주가 반응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흐름이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통신 장비, 5G 관련주기도 한데 삼성전자하고 1차 벤더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좀 올라왔던 게 좀 네. 내려오길래 좀 사봤지요. 매수해봤지. 근데 그 내려온 게 올라갔던 거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손톱만큼 또 안 내려왔어요. 이 그렇죠. 회사가 2만 원대도 아니고 그 만 얼마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만 원대부터 해서 올라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만 원대부터 올라왔지 지금 5만 원까지 왔잖아요. 5G 삼성전자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3,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그래도 하반기 쪽에 역시 실적이 조금 탄탄하게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멀리 보지 마세요. 워낙 주가가 높기 때문에 멀리 보기보다는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짧은 수익으로 한 5만 5천 원까지만 한 6, 7% 정도의 수익만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4만 8천 원 이탈할 때는 4만 8천 원입니다. 4만 8천 원 이탈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조정 국면이 한 4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재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는 4만 8천 원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도 좀 하시고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예.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잡아드렸고요. 4만 8천 원까지 내려오면 비중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이요. KM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800원에 10%요? 네, 19,8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 지금 하향 추세인 것 같아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손절해야 네.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KM은 19,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손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 하락 국면으로 빠진 거 맞아요. 네. 네, 잘 보셨는데 알고 계시면서 계속 들고 계신 게 좀 답답합니다. 네. 잘 보셨는데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응이 안 돼. 많이 네. 빠져가지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은 했는데 빠지고 난 뒤에 대응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항상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라든지 선행, 이 모든 게 통계는 선행이거든요. 이 네. 증시 자체는 주가는 항상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후행만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네네. 네, 지금 흐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이 이렇게 낮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저점도 깨졌고 아래로 꺾였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잖아요. 그죠? 언택트에서 네. 컨택트 코로나 수혜주로 수혜받던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고 돌아갈 거다라고 제가 시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좋지 않겠죠? 저는 좋게 네. 좋든 나쁘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네. 알기로는 여기가 반도체에도 관여가 돼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네네. 이유가 이 시세의 전반적인 모든 게 뭐예요? 마스크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마스크의 영향력을 더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바닥 제가 판단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한 13,000원대 13,000원. 13,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네. 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반도체로 바뀔 거예요, 아마. 네. 네, 마스크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시장 분위기,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로 바꾸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내 스스로 뭐라고 하죠? 네, 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 스스로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반등의 여지는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쪽에 고가로 가기보다 기술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저점이 무너졌던 가격이 17,800원짜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네. 네, 그 자리에 올라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실이 좀 있더라도 매도하고 네네. 고점 네. 종목이니까 매도하고 아래에서 기다리던가 다른 컨택트 쪽으로 기회비용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손해본 걸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라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17,800원 올라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잘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C 케미칼. JC 케미칼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80원에 15%입니다. 네, 5,580원의 비중 15%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매수 시스템을 제가 못 잡아가지고. 네네. 네. 아. 매수 시스템, 네. 네, 오늘 한번 또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6,290원까지 갔는데요. 네. 팔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JC 케미칼은 5,5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갑자기 거래가 좀 나왔고 세력의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약간 세력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흐름이 조금 있는데 익절가를 드릴게요. 그냥 지금 현재 오늘 급등주의 흐름이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위쪽에 VI 걸리고 바로 떨어지니까 못 파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거는 아래로 떨어지면은 5,890원 있잖아요. 네네. 네, 듣고 계세요? 네네네. 네, 5,900원 잡아드릴게요. 5,900원 이탈하면은 익절하세요. 네네네. 5,900원 이탈하면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네. 좀 들고 보시되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 한 6,100원대 정도까지는 오거든요. 네네. 6,100원에서 절반 팔고 이거 5,9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들고 가세요. 오후장 들어서 6,300원 돌파하면은 급등 한번 네네.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상 분위기도 흐름이 네네. 이 앞서 있는 이 고점만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 저항이 크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여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익절가만 잡고 가시고 5,900원이요. 익절가만 네네. 잡고 위쪽으로 최종 목표가는 6,700원까지 한번 보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잘 보셔서 5,900원이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6,1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최종 목표가 6,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네, 드르머스 컴퍼니 네, 드리머스 컴퍼니요. 5%에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810원. 네, 5,810원의 비중은 5% 맞으시죠? 예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네네. 매도 시점을 언제쯤 어느 금액에 정도 매도 금액이 될지 싶었어요. 네네.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도는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예. 네, 전문가님 드리머스 컴퍼니는 5,8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큰 판단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급등 한번 나오면 그냥 팔자 이렇게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산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뭐 한 두 달, 예, 4월 8일로 샀습니다. 4월 달 정도 그때 급등 나올 때 좀 사신 것 같은데 예예. 급등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때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이 회사에 너무 예. 기대하지 마세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래핀 관련해서도 관련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재무적으로. 예. 그래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력주로서 급등이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번에 사셨던 가격대 위쪽으로 한번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조금 올라타는 편승적인 느낌도 있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 그래핀 쪽에 오늘 9일 재지가 좀 상승도 나오고, 그래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방향성이 좀 좋아요.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목표가는 그냥 6,200원 드릴 테니까 올라오면은 급등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그냥 그 가격에 걸어놓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6천 정도, 예. 한 예. 6,200원 정도까지는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예. 저는 욕심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200원 목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목표가 6,2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급등 나오면 꼭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남선 알루미늄요. 남선 알미늄이요. 예, 5,200원에 30%요. 네, 5,2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현재가랑 가격이 비슷하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에서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남선 알미늄은 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반응은 더 있겠죠. 그리고 대선주니까, 네. 대선 관련주니까 한번 슈팅은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자리 때는 좋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니까 올라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면 어떨까요? 네, 욕심 멀리 보실 건가요? 아니에요. 수익 조금만 나면 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목표가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오면 파세요. 남선 알미늄은 테마예요. 대선 테마니까 지금 자리는 슈팅이 딱 나올 자리니까 올라오면은 5,680원. 네. 5,680원이 한 10% 정도 수익 조금 안 될 거야. 1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거 욕심내다가 못 팔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가격 5,670원짜리에 걸어놓고 이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